자, 지금 시간이 2021년 10월 24일 일요일이고요. 오전 12시 37분입니다. 예, 녹화를 하기에는 조용한 시간이 필요해서 부득이하게 12시 넘은 시간에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열심히 녹화를 하느냐고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 조용한 시간을 선택해서 녹화를 하는 거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자, 월봉을 먼저 볼게요. 근데 월봉은 사실 가격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뭘 보여드릴 거냐면 5포인트 단위로 끊어가지고 월봉이 어느 위치에 끝났을 때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400부터 시작할게요. 자, 400으로 시작하면 매도가 가능한 위치는 402.25부터 416.13 정도 됩니다. 요 위치에서 매도 전략을 고민하시고요. 매수 전략은 391.7 아래를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395에서 마감을 해 보겠습니다. 395에서 마감하면 매도는 397.28에서 414까지가 매도고요. 매수는 386.3 아래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390에서 마감해 보겠습니다. 390에서 마감을 하면 매도는 392.6에서 412.2 정도 사이가 매도자의 영역이고요. 매수자는 379.9 정도 됩니다. 379.9. 그러니까 390 정도까지 내려가면 이번 달 저가를 지키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기서 3포만 내리면, 지금 위치에서 3포인트만 내리면 이번 달 저가를 지키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다음 달에 이번 달 저가 깬다고 봐야죠. 여기서 3포인트를 내린다라는 거는 다음 달에 10포인트를 더 내려도 상관없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385까지 가보겠습니다. 385까지 갔더니 어떻게 되느냐? 자, 매도는 388.50에서 410.55까지 가능하고요. 매수는 이번 달 저가보다 낮은 372.9대 373 정도까지 내려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8포가 내린다. 그러면 끝장나는 거예요. 네, 여기서 3포가 내리면, 여기서 3포인트가 내리면 다음 달에 매수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고, 여기서 8포인트가 내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죠. 자, 이제 주봉은 선물이 0.8 내렸거든요. 그래서 392.54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예측이라는 툴이 정말 좋죠. 네, 제 개인적으로 예측은 끝내주는 툴입니다. 다 해볼 수 있어요. 미리 해볼 수 있다라는 건 정말 축복인 거죠. 자, 매도는 395.85 94 395.94에서 가능해요. 395.94. 근데 매수는 하단선의 위치가 얼마냐면 388.8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번 주 저가보다 낮아요. 그 얘기는 이번 주 저가가 깨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번 주 저가가 깨진다. 예,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저가가 깨지면 제가 보기엔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이번 주 고가만 넘지 않으면 매도 전략은 저는 유효하다고 봐요. 이번 주 고가가 넘지 않는 한은 매도 전략은 유효하다. 그런데 매수는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어야만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월봉은 지난달 저가를 깼고 주봉은 지난주 저가를 깨면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 없어요. 그렇죠? 전봉의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만 매수 전략을 가져간다라는 전제로 보면 월봉은 이미 전봉이 붕괴된 상태에서 오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매수 전략을 사용할 때 지난주에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간다면 이번 주 저가는 붕괴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봉에도 매수 전략이 없다는 얘기예요. 매도를 할 건지 말 건지만 결정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번 주에 저가가 붕괴된다면 저는 맥스로 383까지 봅니다. 383. 예. 근데 아까 월봉에서 설명드렸죠? 385 아래로 내려가면 끝나는 겁니다. 385 아래로 월봉이 마감을 한다는 얘기는 상승은 완전히 아작났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번 주 저가를 깨느냐, 그죠? 이번 주 저가를 깨면 383까지 내려가느냐, 이 두 가지만 체크하시면 되고요. 위쪽으로는 이번 주 고가를 넘는지 안 넘는지 그거를 체크를 해보세요. 자,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382.54. 자, 이렇게 되면 매도가가 어디냐? 여기에요. 393.44. 자, 고민을 하셔야죠. 일봉 매도가를 쓸 거냐, 주봉 매도가를 쓸 거냐. 주봉은 그러니까 전봉 고가만 넘지 않으면 매도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데 395대까지 열려 있죠. 반면에 일봉은 393대까지밖에 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봉 매도 전략을 쓸 건지 주봉 매도 전략을 쓸 건지는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전봉의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만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데 일봉은 전봉 저가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봉상 전봉 저가를 붕괴하지 않으면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는 있으나, 만약에 일봉의 저가가 붕괴된다 그러면 주봉은 매수가가 전봉 저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예요. 그 부분은 감안을 하십시오. 월요일에 거래량이 터지면 하방에 유리합니다. 월요일에 거래량이 증가하면 하락에 유리하고 거래량이 감소하면 상승에 유리해요. 그런데 거래량이 감소한다라는 거는 봉의 크기를 줄인다는 얘기예요. 봉의 크기를 키우면 거래량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는 상승한다라는 건 거래량을 줄인다라는 말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파동을 만들지는 못할 겁니다. 반대로 하락을 하게 되면 거래량을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파동을 키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내리는 건 큰 폭으로 내릴 수 있고 상승하는 건 봉이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승하더라도 거래량을 줄이면서 상승해야 되는 미션이 있기 때문에 상승은 제한적이고 하락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이고요. 지금 이게 월요일이죠. 월요일은 하락이 유리하고 화요일만 상승에 유리해요. 그러니까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저가 투자 심리도랑 고가 투자 심리도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고가를 넘어도 사실 매도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 오히려 월요일에는 금요일 고가를 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내리는 건 화요일 날 내려야 돼요. 이 구조에서 하락을 하는 건 화요일이 최고 좋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월요일에는 쫙 끌어올려서 주봉의 전봉 고가까지 최대한 가깝게 갔다가 393 아래에서 마감하면 아주 최선의 시나리오고요. 진짜 하락은 화요일 날 와야 됩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하락이 온다 그러면 저는 거의 한 90% 이상은 금요일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어쨌든 다음 주에 빅매치는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에 하락한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월요일에 상승하냐 하락하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화요일에 월요일에 저가를 깰 거냐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월요일에 고가가 높을수록 좋습니다. 심지어 금요일에 고가를 넘어도 상관없어요. 화요일에 월요일 고가만 못 넘으면 월요일이 다음 주에 고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코스피 200 지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제 선물로 가보겠습니다.
월봉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코스피 200 지수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나리오는 다 드렸어요. 400, 395, 390, 385에 대한 시나리오를 드렸는데 400으로 끝났을 때만 조금 고민을 하셔야 돼요. 고퍼 투자하시는 분들은 400에서 마감을 하면 이거 조금 더 위에서 매집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395부터는 아마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굳이 추가 매수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 것 같고 390 아래로는 뭐 회피한 거죠. 390 아래로는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을 정도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393.60이요. 60 393.60에서 마감을 했죠. 매도자는 397. 네, 397까지 보이고요. 매수자는 389.43이니까 397까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매도하기에는 397 정도까지는 감안하시고 전략을 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선물 매도를 하고 싶거나 아니면 풋을 사고 싶다면 월요일에 397에 접근했을 때 고민해 보시면 가장 베스트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겠습니다. 397 최적의 타이밍이 될 수도 있어요. 397 정도까지 왔을 때 하방 세팅을 한다면 최고죠. 만약에 이번 주 고가를 넘지 못하고 다시 내려간다면 이번 주 저가 깰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주 저가는 389.55니까요. 이번 주 저가를 붕괴한다라는 건 월봉이 390 아래에서 마감한다라는 이야기랑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면 게임 오버. 게임 오버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봉에서 튕긴다면 392.9에서 튕길 수 있고요. 상단선의 위치가 394.04랑 396.29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월요일에 선물 매수를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금요일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고 아마 목표가는 397 라인까지는 잘하면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딱 보기엔 그래요. 그런데 397 라인까지 갔다가 한 394까지만 빠져주면 거의 확정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97까지 갔다가 94에 마감하면 결국엔 윗꼬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봉상 전고를 넘지 않고 일봉은 윗꼬리를 만든 상태에서 화요일날 월요일에 저가를 깨면 거의 베스트죠. 자, 월요일에 저가를 화요일에 깨려면 상대적으로 월요일에 저가가 낮아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금요일에 저가를 깨지 않고 양봉으로 쳐올리는 형태가 화요일에 저가를 깨는 데는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단지 거래량이 증가해 주면 좋은 거죠. 거래량은 증가하되 되도록 종가랑 저가의 거리가 멀지 않아야 되는 거죠. 반면에 고가는 높여야 됩니다. 일봉상 정고를 넘지 않는 선에서 매도 전략을 가져갈지 아니면 주봉의 정고점을 넘지 않는 상태에서 매도 전략을 가져갈지는 투자자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외국인이 월요일날 선물 매수로 대응하면 397 라인을 쓰시고요. 반대로 선물 매도 전략으로 나오면 394 위에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코스피 200 지수와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번 달에 거래량이 늘 거냐? 예, 저는 이게 가장 큰 이벤트라고 봐요. 월봉에서 거래량이 늘고 종가만 하락해 준다면 거래량 투자 심리도랑 종가 투자 심리도가 만나게 되는데, 이는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가장 높은 위치로 올라오는 걸 의미하고요.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가장 높은 위치로 올라온다라는 건 향후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까지의 하락을 용인하겠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지금 상태에서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의 위치는 223입니다. 그러니까 223까지의 하락을 용인하겠다라는 거죠. 393에서 223이 보인다라는 건요, 170포인트를 뺀다는 얘기예요. 393에서 170을 뺀다라는 건 정말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빼도 상관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의 저가 투자 심리도 위치는 얼마냐?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지금 저가 투자 심리도는요, 40이에요. 40. 저가 투자 심리도 40. 언제가 저가 투자 심리도 40이었을까요? 예. 저가 투자 심리도 40은 2019년 5월 이후로는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19도 저가 투자 심리도가 60입니다. 그 얘기는 지금 그때보다 더 낮은 투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어차피 미국에서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내리지 않으면 국내 증시는 오르겠죠. 근데 국내 증시는 내려야 되는데 미국 증시가 오르면 횡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려야 되고 미국은 안 내리니까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옆으로 기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만약에 하락으로 방향을 트는 순간, 우리는 답이 없어요. 지금의 저가 투자 심리도의 위치는 코로나19 시점보다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저가 투자 심리도로 보면 작년 저점을 깨도 되는 위치에 이미 와 있는 거죠. 지금 필요한 건 투매죠. 투매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것만 남았어요. 앞으로 5거래일 남았습니다. 아직까지는 투매가 안 나와요. 월봉으로 봤을 때 지금 거래량은 증가가 아니라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 어쩌면 거래량을 줄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거래량을 줄이면 시간이 연기되겠죠. 하락할 수 있는, 큰 폭의 하락이 올 수 있는 시간이 연기될 겁니다. 아직은 기회가 남아 있어요. 언제까지 남아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4개월 동안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2월까지는 여전히 폭탄을 끌어안고 가는 상황이에요. 자, 지금의 상황에서 상승할 수 있는 기회는 내년 1월입니다. 내년 1월에 상승을 하느냐 마느냐, 여기가 관건이에요. 내년 1월. 그리고 11월 달 봉이 음봉이냐 양봉이냐가 최대의 관심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1월 달에 음봉이 난다라는 건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11월 달에 음봉이 나는 건 10월 달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달라요. 10월 달은 양봉이 나든 음봉이 나든 사실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이 흐름에, 지수가 흘러가는 흐름에 있어서
10월 달에 음봉을 내느냐 양봉을 내느냐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시간적 가치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11월은 달라요. 11월은 음봉이 나면 12월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11월이 음봉이 난다라는 것은 12월 달에 11월 고가를 넘지 않겠다라는 얘기고요. 그 얘기는 모든 답은 1월 달로 넘기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1월 달에 음봉을 낸다라는 건 모든 답은 1월에 결정하겠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12월 달까지는 그냥 다 하락 추세인 거예요. 그리고 내년 1월에 12월의 저가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 4월 달까지 하락할 건지 아니면 12월에서 하락을 마감할 건지 결정을 하겠죠. 그러니까 월봉으로 봤을 때 흐름은 세 가지만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11월 달에 음봉으로 끝나느냐 양봉으로 끝나느냐. 11월 달에 음봉으로 끝나면 12월은 볼 것도 없이 나가리예요. 그러면 그 다음엔 1월을 보시면 됩니다. 1월에 12월 달 저가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그러면 못 지키면 이제 바닥은 4월입니다. 그럼 마지막에 4월 달에 양봉이 뜨느냐 음봉이 뜨느냐를 보시면 돼요. 4월 달에 양봉이 뜨면 하락이 끝나는, 어쩌면 이제 다시 상승으로 돌아서는 시발점이 될 수 있고요. 4월 달에 음봉이 뜬다. 그 얘기는 이제 양봉 뜰 때까지 계속 하락이 연장되는 거죠. 개인적으로 코스피 200 지수의 차트를 보고 상승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하락 추세가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어디서 끝나는지만 확인을 할 뿐, 지금 상태에서 이것이 상승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그 코스피 200 지수 말고 전기전자 섹터의 월봉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거든요. 아니, 연봉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 연봉으로 보면 앞으로 8.8% 더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지금 대비해서 8.8% 정도의 하락이 더 와야 돼요. 그러면 8.8%가 더 빠지면 지수는 350대까지 내릴 수 있어요. 350대까지. 여기서 8.8% 빠진다는 얘기는 350대까지의 하락을 고려하셔야 된다는 거죠.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상승 얘기를 못 하겠어요. 상승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이야기는 못 하겠습니다. 지금 공매도가 월요일이면 40조를 넘을 거고, 그죠? 선물 매수는 1조 원이 안 되고, 현물을 개인이 120조 원을 들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외국인이 굳이 올려야 될 이유가 있는지, 또한 이번 달에도 외국인은 2조 원이 넘는 현물을 팔고 있어요. 지금 지수를 떨어지지 못하게 하는 건 외국인이 아니라 증권입니다.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 결과적으로 증권이 현물을 사면서 하방 세팅을 하고 있죠, 옵션으로. 그러니까 상방을 보고 있는 건 오로지 개인뿐이라는 판단입니다. 자, 5거래일 동안 거래량이 증가하느냐, 월봉 잘 보시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반등 시 매도 전략을 계속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선물 지수로 397, 이 부근을 잘 관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타이밍은 월요일이 될지 화요일이 될지 그건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잘 관찰해 보십시오. 자, 이상으로 분석 마치겠습니다. 일요일 잘 보내세요.